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의 영상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독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학습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의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 링크의 교환 페이지로 이동하여 3번 자바스크립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페이지의 1번 토탈, 하위에 3번 함수를 클릭하여 함수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함수와 이벤트의 목차 1번 함수의 이해를 클릭해서 함수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여러 동작을 묶어놓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의 동작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데요. 믹서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믹서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믹서기란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기계에 넣으면 모두 갈아서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믹서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믹서기가 하는 구체적인 기능, 즉 갈아서 섞어주는 것을 함수의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믹서기를 사용해서 맛있는 주스를 만들려고 하면 먹고 싶은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야 할 텐데요. 이때 믹서기에 투입되는 재료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믹서기에 재료를 넣을 때는 아무 곳에나 넣을 순 없죠. 재료를 넣는 투입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투입구를 통해 믹서기 내부로 들어오는 과일을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믹서기를 코드로 작성해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한 후 새 문서를 만듭니다. 파일을 믹서기.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HTML 기본 독 타입을 선언한 후 스크립트 태그 내에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만들 때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맨 처음 작성합니다. 이것은 변수 선언 시 var이나 const 등의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생성 시 키워드 우측에 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작성했었죠. 함수 역시 키워드 우측에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작성합니다. 식별자를 믹서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후 재료가 투입되는 투입구와 믹서기의 구체적인 기능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투입구는 소괄호, 기능은 중괄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괄호에 식별자를 넣어서 함수에서 사용할 재료를 투입받는데요.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재료가 하나일 경우엔 식별자를 1개, 여러 개일 경우에는 식별자를 필요한 만큼 쉼표로 구별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과일을 혼합할 경우 과일 1과 과일 2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두 개의 과일을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에는 소괄호를 통해서 투입된 과일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기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과일 1과 과일 2를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림의 우측과 같은 믹서기 한 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믹서기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하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눌러야 실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믹서기는 과일 2개를 재료로 받는데요. 믹서기라는 함수의 이름을 작성한 후에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이때 소괄호 내에 저희가 원하는 재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메론이라고 작성할게요. 우리는 믹서기 함수를 호출해서 인수로 사과와 메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선언과 호출을 완료했는데도 믹서기 함수가 일을 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함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믹서기에 재료를 넣을 때는 주스라는 결과값을 반환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일한 결과를 반환받으려면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1과 파일 2를 더하는 표현식 좌측에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화면에 출력해 보기 위해서 document.write 함수를 작성하고 믹서기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에 사과와 멜론이 더해진 결과가 보입니다. 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란 기능을 가진 명령어 덩어리입니다. 함수를 만든다는 것은 선언한다 라고 하며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호출한다 라고 합니다. 함수를 선언하는 것은 기능을 예약해 두는 것이므로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함수의 호출은 예약된 기능을 실행하는 것으로 선언했던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기본 문법은 펑션 키워드 작성 후 한 칸 띄고 우측에 함수의 식별자, 즉 함수명을 작성한 후 소괄호와 중괄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선언부인데요. 중괄호 내부에 이 함수가 해야 할 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일한 결과를 함수 바깥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return문 우측에 결과값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return의 역할은 함수가 수행한 결과값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한다는 점입니다. 믹서기의 예를 들어보면 주스를 다 따르고 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바로 retur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turn문 이후에 작성하는 명령어는 함수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는 맡은 일에 따라 함수 바깥에서 재료를 전달받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소괄호를 통해서 재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호출하는 쪽에서 전달하는 재료의 경우 인수 혹은 아규먼트라고 하며 실행하는 쪽에서 전달받는 재료는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인수를 전달받는 함수의 경우 실행할 때마다 다른 실행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 시 코드를 보다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경우 이렇게 코딩해야 하겠죠. 지금은 두 개의 값을 출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수천 수만 개가 된다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제 함수의 기본 문법을 알아봤으니 좀 더 다양한 예시를 코딩해 보면서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교환 페이지로 이동해서 2-1번의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함수의 이름은 addNumber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신 후 해문서를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파일의 이름을 01.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HTML 독타입을 선언한 후에 스크립트 태그 내에 명령어를 작성할게요. 더하기 1을 하는 함수 addNum이라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이 함수가 할 일은 변수 let num1에 들어있는 값과 num2에 들어있는 값 두 개의 숫자를 sum이라는 변수에 합해서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알림창으로 확인해 볼 것인데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계산 값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 옆에 sum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제 계산된 결과가 웹 브라우저에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시간을 드릴 것인데요. 이 addNum이라는 함수를
작성하셨나요? 외부에서 인수를 전달받으려면 함수의 소괄호 내에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매개 변수의 이름은 n1과 n2로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이 매개 변수가 가진 값을 정상적으로 읽어서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1에 n1을 넣고요. num2에 매개 변수 n2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 addNum은 바깥쪽에서 호출하는 쪽에서 어떤 재료를 넣어주면 재료를 전달받아서 두 개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출하는 쪽에서도 계산하고 싶은 숫자를 전달해 줘야겠죠. 5와 10을 전달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면 계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dNum을 또 호출해서요. 다른 숫자를 전달하면 두 번째 언로창에 계산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무에 새로 고침을 해서 실행해 보시면 첫 번째 결과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저희가 addNum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개수에 맞지 않게 전달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addNum 함수는 매개 변수를 2개 전달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addNum 호출부를 주석 처리하시고요. addNum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 하나만 전달해 볼게요. 그 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addNum 함수 중괄호 내부에 콘솔 창으로 n1과 n2에 전달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고 콘솔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숫자 5는 잘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전달하지 않은 두 번째 매개 변수 자리에는 undefined라는 자료형이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와 undefined를 더한 것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 저희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addNum을 호출하는 부분에 주석 처리를 하고 새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값이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이 예제는 교환의 2-4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함수의 이름은 multi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A와 B와 C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서 반환하는데요. A와 B를 곱하고 그 수에 C를 더한 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result라는 상수를 만들고 멀티플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수 3개를 전달해 볼게요. 20, 30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document write를 사용해서 result에 변환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백틱을 작성해 주시고요. 의 결과 변수 4개의 값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 중괄호 하시고 result라고 작성합니다. 이제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와 10을 곱한 후에 30을 더한 결과는 5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수를 부족하게 전달해 볼게요. result1이라는 상수를 만들고 여기에 똑같이 멀티플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수 2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후에 document write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것인데요. 위쪽에 작성한 코드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result1의 결과를 보면 되겠죠.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면 아까와 같이 난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멀티플 함수 선언부로 이동하셔서 매개 변수 C 이 자리에 equal을 쓰시고 기본 숫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210이라는 결과값이 확인되죠. A에는 10이 들어가고요. B에는 20이 들어가서 10 곱하기 20은 20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C에는 값이 전달되지 않았죠? C는 기본값인 12 저장되면서 200 더하기 10인 212 반환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코딩해 보시겠어요? result2라는 상수를 만들고 multiple 함수를 호출하면서 한 개의 인수만 전달합니다. 위쪽에 작성해 놓은 document write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줄로 가지고 오고요. 해당 내용만 수정하겠습니다. multiple 함수 호출하면서 10을 전달했으며 결과는 result2에 들어있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난이 나올 텐데요. 숫자는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 난 말고 계산된 숫자가 출력되도록 수정해 보세요. 자, 수정하셨나요? 매개 변수 B자리에 기본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10의 결과로 210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요. 명령함수, 익명함수, 즉시 실행함수, 화살표 함수로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함수는 펑션 키워드로 시작하는 선언 방식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학습한 함수의 방식이 이 명령함수입니다.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함수에 직접적으로 식별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함수, 즉 익명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실행함수는 선언과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화살표 함수는 화살표로 표기하는 축약 표기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번 명령함수는 지금까지 다뤄봤으니까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익명함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익명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익명함수를 다루는 작성하는 문법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함수 표현식이라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료형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면서 모든 표현식의 값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4가지 방식의 함수 중 2번에서 4번의 함수는 함수를 표현식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익명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의 선언 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며 변수에 할당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코딩을 해볼게요. 변수 상수인 콘스트를 작성하신 후에 sum이라는 식별자를 할당합니다. 그 후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sum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익명함수인데요. 이 함수에 실행하는 내용은 document.write에서요. 백티그를 작성하시고 hr 태그를 출력시킬게요. 그리고 익명함수라는 글씨를 웹페이지에 출력시키겠습니다. 이제 sum을 호출해야겠죠?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볼게요. hr 태그에 문법이 틀렸네요. 이렇게 쓰셔야죠. 정하고 다시 실행하면 보면 익명함수의 실행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명함수를 외부에서 인수를 전달받아서 매개 변수를 내부적으로 더하는 일을 하도록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상수 sum의 펑션문 포괄호에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볼게요. x로 받을게요. document write 하시고요. 익명함수라는 글자에 x를 연결해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출하면서 인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매개 변수 이렇게 글씨를 전달해 볼까요? sum이 전달하는 인수는 sum이라는 함수 내에서 x가 대신 이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함수의 실행문 안에서는 x에 할당된 값이 출력되므로 익명함수와 매개 변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교환의 세 번째, 즉시 실행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는 일반적으로 즉시 실행 함수는 함수의 선언과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기본 문법 사용해 볼게요. 소괄호를 하시고요. 이 안에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소괄호 바깥쪽에 한 번 더 소괄호를 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실행문 내부에는 위쪽에 작성했었던 도큐먼트 라이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번에 글씨의 내용은 즉시 실행 함수라고 쓸게요. x가 없으니까 삭제해야겠죠. 자, 이제 저장한 후에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즉시 실행 함수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소괄호로 익명 함수를 감싸고 소괄호 바깥에서 익명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즉시 실행 함수를 매개 변수를 받는 형태로 수정해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소괄호 열고 닫고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얘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을 거예요. x와 y. x랑 y가 들어오면 도큐먼트 라이트는요. 위쪽에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자, 도큐먼트 라이트 해서 즉시 실행 함수라는 글씨 뒤에 더한 결과라고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그 후 달러 중괄호를 하시고 x와 y를 더한 값을 출력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호출하면서 인수로 숫자 두 개를 전달할 것인데요.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소괄호 바깥에다가 소괄호를 하셔서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더하고 싶은 숫자를 두 개 전달합니다. 자, 이제 두 수를 더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더한 결과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식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사용을 하려면 딱히 얘를 부를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실행해야 될 경우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얘는 익명 함수를 줄여서 쓰는 방식입니다. 익명 함수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걸 또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익명 함수를 작성해서 화살표를 바꿔볼게요. const high라는 상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익명 함수를 할당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반환값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방환하도록 코딩했습니다. 그 후 alert 함수에 인수로 hi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 후 결과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내용을 가진 hi가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익명 함수인데요. 얘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펑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삭제하시고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명 함수의 펑션 키워드 대신에 화살표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을 화살표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좀 더 줄여볼 건데요. 만약에 실행해야 하는 실행문이 한 줄이라면 중괄호와 리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다시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호출부를 주석 처리하시고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의 화살표 함수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 high라고 할게요. 화살표 함수를 hi 변수에 할당합니다. 이 함수는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전달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유저라는 매개 변수로 사용할 것이고요. 함수가 할 일은 document.write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연결해서 출력하겠습니다. 호출할 때 인수로 전달하면 되는데요. 자, 망고라는 문자열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후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시면 망고 안녕하세요 라는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받는 형태를 작성해 볼게요. sum1이라는 식별자를 만드시고요. 화살표 함수를 할당할게요. 이 sum1 함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전달받아서 return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합한 값을 반환합니다. document.write에서요. 도수에 합이라는 글씨를 출력시키고 줄바꿈도 한번 해줄게요.
HR 태그를 넣겠습니다. 두 수의 합 다음에 그리고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해야죠. 달러 중괄호 하고요. sum1이라고 작성한 후에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이상하게 나왔어요. 현장 수업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녹음을 하는 게 더 긴장이 돼요. 사실 현장 수업을 할 때도 많이 틀리긴 합니다. 썸에 인수 2개를 전달해야죠. 숫자를 2개 전달하시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할게요. 아이고 2개의 숫자를 더한 값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실행문이 한 줄일 경우에 중괄호와 리턴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복사해서 석 처리를 하고 지금 sum1도 실행문이 한 줄이잖아요. 중괄호하고 리턴까지를 블럭으로 잡고 삭제할게요. 그 후에 남은 중괄호도 삭제.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이번에는 인수를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하 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